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의 승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그의 경제정책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그의 경제정책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첫 임기와 비슷하게 주요 정책은 관세와 감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는 더 높은 비율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이고, 두 번째로 감세는 특정 집단을 타겟으로 좁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부터 살펴보면 트럼프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매길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는 6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에도 10에서 20% 수준의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전체 관세율은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미국 물가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위험이 큽니다. 감세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적자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JP 모건에 따르면 이러한 감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적자와 이자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감세와 관세 정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합니다. 이자율 측면에서 보면 세금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의 재정 적자를 확대해 재무부가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이자율의 압박이 가해질 것입니다. JP 모건에 따르면 만약 트럼프의 세금 인하가 지속된다면 내년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재무부가 추가로 채권을 발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10년 국채 수익률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높은 관세 정책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추정에 따르면 60% 관세와 10% 관세를 모두 도입하면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약 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실제로 위협한 만큼의 관세를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2017년에 시행된 감세 정책을 다시 연장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소득세와 중소기업의 세금을 낮추는 효과를 유지하려 합니다. 다만 이러한 감세 연장이 진행될 경우 재정 적자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이 감세 정책이 앞으로 10년 동안 5조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추가로 낮추고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 면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조차 이러한 감세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트럼프는 석유 및 가스 산업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솔린 가격은 국제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책이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정책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한때 미국에서 가능했던 좋은 제조업 일자리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지역 사회와 가정을 안정시키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목표는 GDP나 인플레이션 같은 지표로 쉽게 측정되지는 않지만 미국 국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트럼프의 재선과 함께 그의 경제 정책이 다시 한번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세와 감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적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미칠 긍정적, 부정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며 트럼프의 정책이 가져올 경제적 결과는 앞으로 몇 년간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영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내용과 관련해 그의 외교 전략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했으며 트럼프의 재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에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갈등에서 빠져나오고자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통해 전쟁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본인은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이 계획을 실행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외교 정책 고문들은 그에게 전선 동결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 전선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영토 확장 없이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외교팀 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선호하는 고문들은
러시아에 지나친 양보를 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접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신속한 전쟁 종식을 강조하는 고문들은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 기구 가입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도록 설득하며 러시아와의 협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측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고문들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20년 동안 나토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미국은 대신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유지해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억제하도록 했습니다. 이 방안은 러시아와의 갈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미국이 직접 군사 개입을 피하는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외교 정책 고문들이 제안한 주요 방안 중 하나는 현재의 전선을 동결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약 20%를 유지하게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신에 양측이 비무장지대를 설정해 추가적인 충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JD 벤스 부통령 당선자가 언급한 전략과 유사한데요. 벤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비무장지대 설정을 통해 러시아의 추가 공격을 막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목표가 서로 다르고 타협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영토를 추가로 점령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으며 협상에 대한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의 전략은 유럽 동맹국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독립적으로 협상할 권리를 가지며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 및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트럼프와의 협력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영토 양보를 모스크바에 대한 항복으로 여길 가능성이 높아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여러 차례 최고의 세일즈맨이라고 부르며 비판했지만, 이번 재선 후에는 젤렌스키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그의 공약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외교 전략이 제안되고 있지만 트럼프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결정이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